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당신의 삶에 지혜의 빛을 더해드리는 지혜의 서랍입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오신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 지혜의 서랍을 열어봅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인생길에는 햇살 좋은 날도 있었고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겪고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속에 단단한 나이테를 새겨왔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웠던 열정은 그윽한 지혜로 변모하고 날카로웠던 감정의 모서리는 세월의 풍파 속에 둥글게 다듬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활짝 열어 보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묵묵히 입을 닫고 깊은 침묵 속에서 나 자신과 나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더 큰 용기이며 더 깊은 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 삶의 속살을 함부로 드러내 보이지 않는 것, 나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경솔하게 꺼내놓지 않는 것, 그것은 결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다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삶의 통찰이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배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한 번 흐려진 물은 다시 맑아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다른 이의 입을 통해 옮겨지면서 본래의 뜻을 잃고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보았을 겁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털어놓은 집안의 우환이 어느새 온 동네의 이야깃거리가 되어버리고 선의로 건넨 조언이 오해를 낳아 관계의 골을 깊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기보다 소중한 것은 깊이 감출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사생활은 나의 가장 내밀한 정원이기에 아무나 함부로 드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말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할 사사로운 이야기에 대한 5가지 지혜를 예시하기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고요히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지혜의 속삭임이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지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첫 번째로 나눌 지혜는 바로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라는 옛사람들의 경고입니다. 이 말은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 그것이 곧 재앙의 시작이요 스스로를 해치는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왔으나 세상의 비밀이라고는 하나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컸지만 단 한 가지, 입이 너무나 가벼운 것이 흠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나눈 비밀스러운 국정 논의는 다음 날이면 저작거리의 아낙네들까지 알게 되었고 왕비의 소소한 흉어물은 바람을 타고 온 나라에 퍼져나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의 귀가 갑자기 길쭉한 나귀의 귀처럼 변하는 괴이한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임금님은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여 커다란 관을 만들어 길어진 귀를 꽁꽁 숨기고는 이 비밀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복두장이 임금의 모자를 만드는 장인에게 절대로 이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만약 비밀을 누설할 시에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라 엄포를 놓았지요. 충직한 복두장이는 임금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이 기막힌 비밀을 혼자만 알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하여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 귀라고 소리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랬다가는 당장 목이 달아날 판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끙끙 앓던 복두장이는 결국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백방으로 약을 구하고 의원을 불렀지만 남편의 병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노련한 의원이 복두장이를 진맥하더니 이는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에 맺힌 우라 때문이니 마음에 담아둔 말을 시원하게 쏟아내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죽는 것보다야 낫겠다 싶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큼직한 대나무 숲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임금님 귀는 나귀 귀, 임금님 귀는 나귀 귀다.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모두 토해내자 신기하게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고 병이 씻은 듯 나았습니다. 복두장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도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몇 해가 흐르고 대나무 숲에는 유난히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람이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는
임금님 귀는 낙이 귀, 임금님 귀는 낙이 귀 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나무꾼들만 듣던 소리가 점차 온 나라 백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소문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진노한 임금님은 당장 복두장이의 목을 베라 명했습니다. 복두장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를 외쳤을 뿐 사람에게는 말한 적이 없다고 눈물로 하소연했습니다. 임금님이 신하를 보내 확인해 보니 과연 바람이 불자 대나무들이 서로 부딪히며 임금님 귀는 낙이 귀 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입이 아니더라도 한번 뱉어진 말은 이렇게 바람을 타고 폐 소리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으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임금님은 복두장이를 용서하고 백성들 앞에 당당히 자신의 낙이 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임금님의 귀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나의 비밀 혹은 타인의 비밀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람이 되고 소문이 되어 세상을 떠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의 비밀과 사연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의 가정사, 친구의 건강 문제, 이웃의 재산 이야기까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안주 삼아 가볍게 입에 올리는 것은 결국 재앙을 부르는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혀라는 칼로 나와 타인의 마음을 베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수도 있다. 우리는 흔히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상황을 역전시키고 다쳤던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이 속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말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뜻도 됩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가 있다면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고스란히 천냥의 빚이 되어 우리 삶을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비단길을 오가며 무역을 하던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큰 부를 쌓았고 시장에서는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용이 두터웠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똑똑한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부와 신용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마지막 꿈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장사 수완도 좋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지식과 부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귀한 물건들을 창고에 쌓아두었는지 떠벌리기를 즐겼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상인들의 약점을 들추어내며 자신이야말로 최고의 상제를 타고났다고 뽐내기도 했습니다.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늙은 아버지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가득 찬 항아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너의 지혜와 재능이 귀한 것임은 틀림없으나 그것을 함부로 입에 담아 자랑하는 것은 마치 귀한 보석을 저작거리에 내놓고 나는 이것을 지킬 힘이 없소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다. 신용이란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명심하거라. 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한 아들은 아버지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 아버지의 노파심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외국에서 온 대상인과의 중요한 거래를 앞두고 함께 자리한 다른 상인들 앞에서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이번 거래는 식은 죽 먹기지요. 그들이 원하는 물건의 값을 나는 이미 훤히 꿰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우리에게 파는 물건의 원가는 내가 부르는 값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저 내가 그들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적당히 값을 쳐주는 것뿐이지요. 이 말이 그 자리에 있던 한 경쟁 상인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곧바로 외국 상인에게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폭리를 취하려 했다는 사실에 격분한 외국 상인은 거래를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비단길을 오가는 모든 상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다시는 이들 부자와 거래하지 말 것을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신용에 먹칠을 한 것은 물론 가문의 가장 큰 거래가 끊기면서 상단은 순식간에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왔는지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신용이라는 탑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천냥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대한 빚, 즉 신용의 파산이라는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랑이라는 이름의 사사로운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식 자랑, 재산 자랑, 과거의 성공담 등을 늘어놓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랑이 누군가에게는 부러움과 질투를 넘어 시기와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큰 집으로 이사했네.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네 하는 말들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또 어떤 오해와 화를 불러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부와 명예는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저절로 빛이 나는 법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다스리고 겸손의 미덕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혜의 가장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른다. 세 번째 지혜는 가장 깊은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고요히 흐른다는 가르침입니다. 얕은 개울물은 돌멩이 하나에도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강은 묵묵히 그리고 도도하게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처럼 내면이 깊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함부로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기릅니다. 고대 그리스에 제논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토아학파라는 중요한 철학의 문을 연 위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본래 페니키아의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아테네로 향하던 중 배가 난파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아테네의 서점에서 우연히 소크라테스에 관한 책을 읽고 철학의 길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제논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 있는 스토아 포이킬레체 색된 주랑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을 극도로 아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길게 답하는 법이 없었고 늘 침묵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수다스러운 제자가 제논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어찌하여 저희에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스승님의 깊은 지혜가 목마릅니다. 그러자 제논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많이 하라는 뜻이다. 제논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철학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외부의 환경이나 사건에 의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의 경지를 강조했습니다. 기쁘다고 하여 들뜨지 않고 슬프다고 하여 절망하지 않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현자의 모습이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평온은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침묵의 수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 아끼는 습관과 관련된 또 다른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논에게 다가와 침묵이 과연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제논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 사람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답답해진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묻자 제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질문을 받고 나서야 제논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방금 나의 침묵 앞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과 궁금함, 그것이 바로 내가 침묵의 힘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말은 생각을 드러내지만 침묵은 생각을 깊게 만든다. 이처럼 제논은 자신의 계획이나 철학적 사유를 경솔하게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깊은 강물처럼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스토아 철학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한마디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녔고 그의 침묵은 제자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특히 자신의 목표나 계획을 함부로 발설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내년에 큰 사업을 시작할 거야. 손주 녀석에게 큰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야와 같이 나의 미래 계획을 떠벌리는 것은 아직 뿌리내리지 않은 연약한 묘목을 세찬 비바람 앞에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섣부른 조언과 비판, 그리고 시기심은 나의 계획을 흔들고 나아가 나 스스로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주어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농부는 좋은 씨앗을 조용히 땅에 묻고 묵묵히 밭을 갈며 싹이 트기를 기다립니다.
가장 깊은 강이 고요히 흐르듯 내면에 큰 꿈과 계획을 품은 사람은 그것을 소리내어 자랑하기보다 조용히 실천하며 결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계획과 꿈일수록 가슴 깊은 곳에 비밀처럼 간직하고 묵묵히 실천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신의이다. 네 번째 서랍에서 꺼내볼 지혜는 바로 신의에 관한 것입니다. 신이란 믿음과 의리를 뜻하는 말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털어놓은 다른 이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내 가슴 속에 무덤처럼 묻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을 지켜주는 가장 큰 의리일 것입니다. 조선시대 추사 김정희와 쌍벽을 이루는 명필이자 학자로 이름 높았던 초이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차를 사랑하여 쇠퇴해 가던 우리 차 문화를 다시 일으킨 다성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당대의 네로라 하는 학자와 문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그들은 초이선사의 깊은 학문과 고결한 인품을 흠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추사 김정희와 초이선사의 우정은 매우 각별했습니다. 추사는 성품이 매우 까다롭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초이선사 앞에서는 늘 마음을 열고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추사가 50대 후반의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멀고 먼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많은 법과 제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두려워 감히 유배지의 죄인과 인연을 잇고자 하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초이선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머나먼 해남 대흥사를 거쳐 제주도까지 수천 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몇 번이고 추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추사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사가 가장 아끼고 그리워하는 책들과 귀한 차를 짊어지고 가서 험난한 유배 생활에 지친 친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추사는 낯선 유배지에서 겪는 소름과 울분,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초이선사에게 모두 쏟아냈습니다. 초이선사는 그저 말없이 추사의 말을 들어주며 함께 차를 마시고 밤새 시를 논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추사가 쏟아낸 그 분노와 슬픔의 말들을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단 한마디도 외부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추사 역시 초이선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한 번은 초이선사가 추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대 권력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초이선사 역시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추사는 이 편지를 읽고 난 후 그 자리에서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친구의 비밀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우정의 가장 큰 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히 학문적 동지를 넘어 서로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을 공유하고 지켜주는 신뢰로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추사가 훗날 유배에서 풀려나 완성한 부류의 명작 세안도에는 바로 이 초이선사에 대한 고마움과 변치 않는 믿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가장 혹독한 시절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친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친구가 털어놓는 부부간의 갈등, 자식이 고백하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이웃이 하소연하는 금전적인 문제 등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당신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을 덧붙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순간 우리는 신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말은 돌고 돌아 결국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마련이고 한번 깨진 신뢰의 그릇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고 보호해주는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 빈수레가 요란하다. 마지막 지혜의 서랍을 열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속담이 담겨 있습니다. 짐을 가득 실은 수레는 묵직하게 굴러가지만 텅 비어 있는 수레는 작은 덜컹임에도 시끄러운 소리를 냅니다. 이처럼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겉으로 더 아는 척하고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과시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이라 뽐내고 다니는 사람과 그저 말없이
묵묵히 환자를 돌보는 늙은 의원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은 늘 번쩍이는 비단옷을 입고 시장 한복판에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는 글을 커다랗게 써붙였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자신이 아는 온갖 어려운 의학 용어를 늘어놓으며 어떤 병이든 자신에게 오면 단번에 고칠 수 있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의 요란한 말솜씨에 혹한 몇몇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병세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병의 근원을 살피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며 값비싼 약재를 권하기 일쑤였습니다. 반면에 마을 구석의 작은 초가집에 사는 늙은 의원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환자가 찾아오면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진맥을 하고 환자의 얼굴빛과 목소리,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의 말에 조용히 귀 기울여줄 뿐 자신의 의술을 자랑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값비싼 약재보다는 주변의 산과 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풀과 나무 뿌리로 약을 지어주었고 약값 대신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보리 한 마를 받거나 그마저도 사양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자칭 천하제일의 의원은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릴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병을 단번에 잡을 수 있는 비방을 안다며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떠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처방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역병은 더욱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늙은 의원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늙은 의원의 초가집으로 몰려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늙은 의원은 그동안 밤낮으로 역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역병에 걸린 사람들의 배설물을 살피고 마을의 우물물을 조사하며 병의 근원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마침내 그는 역병이 오염된 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에 맞는 해독약을 만들어냈습니다. 늙은 의원은 자신의 공을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에게 해독약을 나누어주고 물을 반드시 끓여 마시라고 당부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약을 먹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하제일의 의원이라 뽐내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지혜는 요란한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과 깊은 성찰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가득 찬 수레처럼 진정한 지혜를 품은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그 무게와 깊이가 저절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생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뜬소문을 화제거리로 삼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합니다. 누가 누구와 아무개네 집은 빚더미에 앉았다더라 와 같은 남의 불행이나 약점을 떠벌리며 자신이 마치 대단한 정보라도 알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이 충만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비판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듯 남의 이야기로 자신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면을 지혜와 덕으로 가득 채운 묵직한 수레가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도 주위로부터 깊은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지혜의 서랍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비밀로 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5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니 함부로 열고 휘두르지 말라. 둘째, 어리석은 말 한마디는 천냥 빚이 되어 평생을 짓누르니 자랑과 허세를 경계하라. 셋째, 가장 깊은 강은 조용히 흐르듯 소중한 계획과 꿈은 묵묵히 실천으로 보여주라. 넷째,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신이니 신뢰의 그릇을 깨뜨리지 말라. 다섯째, 빈 수레가 요란한 법이니 남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려 하지 말고 내면의 덕을 쌓으라. 우리가 입을 닫고 침묵해야 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말들로 시끄러웠던 내면을 고요히 다스리고 그 안에서 나와 타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나의 소중한 삶을 지키고 타인의 삶을 존중하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지혜의 실천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랑을 줄이면 겸손이 쌓입니다. 비판을 줄이면
이해가 깊어집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속에 침묵이라는 이름의 단단한 자물쇠를 하나 채워두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열쇠는 오직 사랑과 지혜가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당신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평온해지며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지혜의 서랍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귀한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